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중에 나무꾼 덕파리가 살았습니다. 덕파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덕파리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덕파리 도끼질에 안 넘가는 나무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덕파리는 장작을 잔뜩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팔아 두냥을 받아들고 고갯길을 넘고 있었는데 웬 왈패 서너 명이 여인을 잡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파리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여,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할까? 그러자 왈패들이 덕파리를 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지 모르느냐.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던 길이나 어서 가거라. 아니 어찌 벌건대낮에 여인을 잡아간단 말이여. 당장 그 손부터 놓으시오.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왈패 중 하나가 덕파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는 잽싸게 왈패를 번쩍 들어 땅바닥에 내려 꽂았지요. 그러자 나머지 왈패 2명이 동시에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덕파리의 옷을 잡고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덕파리의 옷이 쫙쫙 찢어져 걸레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덕파리의 우람한 근육질의 알몸이 불쑥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옷이 벗겨진 덕파리의 몸은 황소도 때려잡을 우락부락한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덕파리는 왈패 2명을 동시에 들어올려 언덕 아래로 내동댕이 쳐버렸지요. 그러자 덕파리의 괴력에 겁을 먹은 왈패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내빼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소?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요? 다친 곳은 없소. 덕분에 봉변을 면할 수 있게 되어 고맙소. 왈패들을 순식간에 때려잡은 우람한 체격의 덕파리에게 과부는 한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근육으로 똘똘 뭉친 사내다운 사내를 과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덕파리에게 한눈에 빠져버린 과부는 일부러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을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여인이 걸을 수 없다고 하니 덕파리는 여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지요. 집이 어디요? 내가 업어드리리다. 고갯길을 넘어가면 아랫마을 기와집이요. 알겠소. 내 등에 업히시오. 덕파리는 여인을 업고 고갯길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이요. 이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덕파리는 과부를 마루에 내려주고 돌아서 나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황급히 부르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날 업고 오느라 힘들었을 테니 밥이라도 먹고 가시오. 아니요, 괜찮소. 나는 이만 가보리다. 과부는 덕파리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날 구하느라 옷도 모두 찢어졌으니 그 옷 이리 주시오. 내가 꿰매드리리다. 덕파리는 걸레처럼 찢어진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과부가 옷을 꿰매준다 하니 돌아서던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고맙소. 그럼 옷이 꿰매질 동안 잠시 머물다 가지요. 과부는 덕파리 옷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꿰매주면 덕파리가 곧바로 갈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옷을 꿰매는 척만 하고 덕파리를 붙들어 놓을 구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과부는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실패의 실을 모두 풀어 장롱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빈 실패만 가지고 덕파리에게 갔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실이 모두 떨어져 버렸네.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묵으시오. 그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실을 빌려와 꿰매드리리다. 덕파리는 빈 실패를 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그럼 하룻밤 신세 좀 지리다. 그렇게 하여 덕파리는 과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지요. 이제 덕파리를 잡는데 성공한 과부는 또 궁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채가 있긴 하나 쓰지 않은 지 오래되어 그 방은 쓸 수가 없소. 그러니 안방에서 주무시구려. 아니 어찌 개기 안방을 쓴단 말이요. 난 아무 곳에서 눈을 붙일 테니 신경 쓰지 마시구려.
덕파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과부는 일단 덕파리에게 술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 밥상에 술병을 올려놓아 안방으로 가져갔지요. 그러자 덕파리가 안방으로 들어와 밥을 먹으며 술까지 모두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기가 올라왔는지 벽에 살포시 기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파리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덥다며 겉옷을 살짝 풀어보았지요. 그런데 덕파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고리를 아예 벗어버렸지요. 그래도 덕파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는 것인가? 과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 자타가 인정할 정도인데 정작 덕파리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윗덩어리 구르는 소리가 방안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과부가 방안을 살펴보니 덕파리에게서 나는 소리였지요. 그리하여 자세히 보니 덕파리가 눈뜨고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총각 이대로 자면 어떡해? 내가 안 보이느냔 말이여. 과부가 덕파리를 흔들어 보았는데 덕파리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내일이면 이 총각은 돌아갈 것인데.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으니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구나. 에휴. 덕파리에게 마음까지 뺏겨버린 과부는 천금 같은 기회가 사라져 허무해도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자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덕파리의 옷을 꿰매 주었지요. 그러자 덕파리가 옷을 받아 입고 집을 나서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덕파리에게 물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을 하기에 몸이 그리 좋은 것이여. 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지라. 그러다 보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도끼질이요. 덕파리 말에 과부는 머릿속에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잘 되었네. 우리 집에 패야 할 장작이 많은데 그것 좀 패주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패어놔야 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몇 년째 그냥 있소이다. 내 하루에 2냥씩 드리리다. 하루에 2냥씩 준다는 말에 덕파리는 혹하는 것이었습니다. 2냥을 벌려면 산에서 나무를 며칠은 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좋소. 장작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과부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과부는 덕파리를 데리고 집 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폐지하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지요. 장작이 많구려. 그런데 어찌 장작이 이리 많은 것이오? 서방이 살아있을 때는 장손이라 가문의 모든 제사를 집에서 지냈었다오. 그래서 장작이 많이 필요했었지요. 헌데 서방이 죽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제 장작 쓸 일도 많지 않다오. 그렇구려. 이것만 모두 패도 앞으로 몇 년간은 장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구려. 덕파리는 2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덕파리는 웃옷을 홀딱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땀줄기가 근육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과부는 어느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덕파리 총각 잠시만 멈추시게. 과부는 수건을 가져와 덕파리의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얼굴을 닦고 팔과 온몸의 땀을 닦아 주었지요. 덕파리의 땀을 닦아주다 보니 과부의 심장이 또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참지 못하고 덕파리를 버락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과부에게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가 재채기를 크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덕파리의 재채기가 얼마나 큰지 과부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는 꽃냄새만 나면 재채기가 나온다오. 그러니 저만치 가계시오. 그리고 덕파리는 패던 장작을 계속 패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너무 허무했습니다. 일부러 덕파리에게 잘 보이려 향내를 몸에 잔뜩 발라놨는데 그것이 또 방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몸에 발라놓은 향내를 모두 씻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목말랐던 덕파리가 우물가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부끄러워 얼른 옷으로 앞을 가렸지요. 그러자 덕파리는 우물물을 바가지로 떠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자 덕파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과부의 옷을 집어주고 곧바로 장작 패러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부러 알몸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덕파리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고자야 뭐야. 내 알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다니. 고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과부는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하지만 과부는 덕파리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왈패들에게서 구해주고 집까지 업고 와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덕파리가 왠지 믿음직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사내들과 달리 아무 여인이나 탐내는 그런 날라리 같은 사내는 아닌 것 같아 보였지요. 하지만 과부는 덕파리가 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는 덕파리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덕파리가 저녁 먹고 사랑방으로 들어가자 과부는 덕파리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사랑방 안에서 덕파리 코 고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덕파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는 씁쓸한 표정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쨌든 고자가 아님을 확인했으니 아직 덕파리를 포기할 일은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과부에게는 새로운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덕파리가 왜 자신을 여인으로 보지 않는지 무척 궁금도 하였지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아진 과부는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덕파리는 아침 일찍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니 장작을 모두 팬 것이었지요. 남은 장작을 모두 패었어. 정말이구려. 나는 사나흘 걸릴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장작을 하루 반나절 만에 모두 패다니 정말 대단하구려 덕파리 총각. 하루 반나절이니 새냥만 주시면 돼요. 그 말에 과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냥을 주면 덕파리는 이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덩이 보듯 하는 덕파리를 더 이상 잡아둘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동전주머니 한 개를 덕파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는 주머니를 열어보지도 않고 허리춤에 차는 것이었지요. 그럼 잘 있으시오. 그리고 고갯길을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하시구려. 그리고 덕파리는 대문 사이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마루에 덜푸덕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덕파리처럼 멋진 사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코앞에서 놓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덕파리의 훌륭한 그것도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너무 허탈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과부는 자수 놓는 재료가 떨어져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사서 돌아오고 있었지요. 옳거니 이제야 만나는구나. 내년을 잡으려고 며칠을 기다렸노라. 과부는 덕파리만 생각하며 길을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또 고갯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갈 때는 돌아서 갔지만 올 때는 자신도 모르게 덕파리 생각에 고갯길로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왈패들이 10명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과부는 왈패들에게 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덕파리는 돈주머니를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 덕파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예, 덕파라. 어찌 돈이 이리 많은 것이냐? 아버지가 돈주머니를 열어보니 10냥이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돈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아버지. 덕파리는 10냥에서 3냥을 빼고 7냥을 챙겨 과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시오 부인.
과부 집에 도착한 덕파리가 과부를 불러보아도 과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과부를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과부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는 사랑방에 들어가 기다리다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덕파리가 안방으로 가보니 과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덕파리는 과부를 처음 만났던 고갯길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과부는 없는 것이었지요. 잠시 앉아서 기다리다가 덕파리는 돌아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아니, 내 놈은 며칠 전 그놈이 아니냐? 두목 저놈입니다요. 그 과부년 때문에 저놈이 우리를 죽사발로 만든 놈이구먼요. 그러자 덩치가 산만한 두목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내 놈이 우리 애들을 죽사발 만들었다는 놈이냐? 오냐 잘 걸렸다 이놈. 내 놈들이 과부를 또 잡아간 것이냐? 내 놈이 그것은 알아서 무엇하려는 것이냐? 그 과부녀는 주인이 잘 데리고 있으니 내 놈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제대로 가르쳐주마. 여봐라 한꺼번에 덤비거라. 그러자 왈패들 10수명이 덕파리에게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왈패들이 과부를 잡아갔다는 말에 덕파리는 무척 화가 나는 것이었지요. 덕파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덕파리는 왈패들을 잡아 던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왈패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우드득 우드득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왈패 조물애기들은 모두 땅바닥에 달싹 붙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두목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놈도 어서 덤비거라. 어디를 부러뜨려 줄까? 두목은 겁을 먹었는지 쭈뼛쭈뼛 망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가 몸을 날려 두목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을 하였지요. 그러자 두목이 벌렁 뒤로 낮아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파리가 두목 이목을 발로 밟고 말했습니다. 내가 힘을 주면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과부가 있는 곳을 대거라. 아 알겠소. 제발 진정하시고 발 좀 떼어주시오. 숨을 쉴 수가 없소이다. 두목의 말에 덕파리는 발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크게 한숨을 쉬고 땅바닥에 앉아 말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시켜서 하는 일이오. 과부는 우리가 데리고 있지 않소. 그럼 누가 시켰고 과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서 말하거라. 두목은 망설이다가 화가 잔뜩 나 있는 덕파리를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마을 사또 별채에 있소이다. 아니 어찌 과부를 사또가 데리고 있다는 것이냐?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나 사또가 과부를 좋아한 것 같소이다. 그런데 과부가 넘어오지를 않으니 사또는 우리를 시켜 과부를 보삼하라 한 것이오. 그것이 참말이렸다. 그렇소. 목이 부러질 판에 내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소. 잠시 생각하던 덕파리가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하들을 끌고 날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두목은 부하들을 데리고 덕파리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산속 깊이 들어가니 덕파리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너는 지금부터 나무 하나에 한 놈씩 꽁꽁 묶어라. 아니 그러다가 산짐승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니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될 것이다. 밤이면 늑대들이 나올 것이야. 그땐 내 놈의 부하들은 늑대밥이 될 것이다. 두목은 하는 수 없이 부하들을 나무 하나에 한 명씩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너는 사또가 있는 별채로 앞장서거라. 두목은 앞장서 사또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별채 입구는 관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너는 지금 당장 가서 과부를 데리고 나오너라. 아니 입구는 관졸들이 지키고 있고 또 관졸들은 내 얼굴을 아는데 내가 어찌 과부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럼 이러고 마냥 있던가 그것은 내 뜻대로 하거라. 아니 해가 지면 부하들이 늑대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부하들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과부를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두목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는 점점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것이었지요.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두목은 부하들 걱정에 별채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관졸들에게 두목이 무어라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관졸들이 두목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목과 관졸들이 실갱이를 하다 보니 해는 점점 서산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두목이 관졸들을 때려 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들어가 과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여기 데려왔소이다. 이제 되었소. 그만 가보시오. 이미 해가 져 어두워져 있다 보니 두목은 산으로 죽어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덕파리는 과부를 데리고 유유히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과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마음을 가져간 덕파리 총각이 또 자신을 구했기 때문이었지요. 다친 곳은 없소. 그리고 이렇게 또 구해줘서 고맙소.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소. 이제 걱정 마시구려. 내가 지켜주리다. 그 말에 과부는 가슴이 심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이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과부는 또 끼가 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떨어서인지 발이 떨어지지가 않소. 그러니 나 좀 업고 가주시오. 알겠소. 이리 업히시오. 덕파리는 과부를 업고 갔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덕파리 등에서 입가에 미소를 짓는 것이었지요. 과부를 좋아하는 사또에게도 돈 많은 양반들에게도 과부는 단 한 번도 몸도 마음도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파리만은 달랐지요. 이미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파리 등에 엎여있는 과부는 너무도 행복하였답니다. 아니, 등에 엎여있는 처자는 누구더냐? 사또놈이 왈패들 시켜 보쌈한 여인인데 제가 구해왔구먼요. 저런 몹쓸 놈들이 다 있구나. 많이 겁먹었을 테니 이곳에서는 안심하고 있으시구려. 고맙습니다, 어르신. 당분간 이곳에서 쉬시지요. 오늘 밤이면 왈패놈들은 사또가 죄다 잡아다 오게 가둘 것이요. 그럼 사또는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요. 그러니 며칠만 지나면 모두 해결될 것이외다. 과부는 덕파리가 너무 듬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덕파리가 너무 좋았지요. 그래도 상대는 왈패들과 고을 사또이니 몸조심하시어요. 알겠소. 걱정 마시오. 한편 관아의 일을 마치고 과부를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별채로 돌아온 사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관졸들은 모두 쓰러져 있고 과부는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사또는 쓰러져 있는 관졸들을 향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 왈패 두목놈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과부를 데려갔습니다요, 사또나리. 멋이라, 이런 고연 놈을 보았나? 내가 지놈의 뒷배를 봐준 게 얼마인데 이리 내 뒤통수를 친단 말이냐?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날 따르거라. 사또는 다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관졸들을 죄다 불러 모았지요. 사또는 관졸들을 죄다 데리고 왈패들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아니, 사또 오셨소? 과부는 어디 있느냐? 지도 과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지라. 웬 장정 하나가 나타나 우리를 죄다 쓰러뜨리고 협박을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것이오. 멋이라, 지금 내 놈이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놈들을 당장 포박하거라. 사또는 두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왈패 전체를 쓰러뜨렸다 하니 거짓말로 들린 것이었지요. 사또는 수년 동안 과부에게 공을 들였지만 과부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왈패들을 시켜 과부를 보쌈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왈패들이 과부를 빼돌렸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는 더욱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사또는 왈패들을 옥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불러내 고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왈패들 그 누구도 과부가 있는 곳을 대지 않는 것이었지요. 당연히 과부가 있는 곳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뒤집힌 사또는 더욱 화가 나
왈패들을 죽도록 고신을 하고 매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왈패들은 초주검이 되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 사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 두목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두목이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덕파리 청년이었지요. 덕파리는 간수들을 기절시키고 두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은 화가 나 덕파리에게 말했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조용히 하거라. 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줄 것이다. 아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오? 그동안 너희들 뒷배를 봐준 사또의 비리증자를 내게 내놓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사또에게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러다 우리까지 잘못되는 것 아니오? 뭐 그리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알아서들 살아나오게나. 이보시오.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하오? 이러다간 저 미친 사또에게 우린 모두 죽을 것이오. 그럼 정당하게 죄값을 받겠느냐? 두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친 사또에게 죽느니 차라리 죄값을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두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또의 비리증자가 있는 곳을 말해 주었답니다. 잘했소. 사또에게 개죽음을 당하느니 죄값을 받고 나와서 떳떳하게 살아가시오. 그리고 다시 왈패짓하다 내 눈에 띄면 그땐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오. 내 그리 아니다. 그동안 타인을 괴롭히고 빼앗기만 했지.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 할 짓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사또에 대한 복수나 잘 해주시오. 덕파리는 옥사를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목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았지요. 그리고 땅을 파보니 커다란 상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덕파리는 상자를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주어 사또의 비리 문서들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 사또가 왈패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문서들이요. 그리고 왈패들의 죄를 무마시켜준 대가이죠. 이거면 된 것 같소이다. 다음날 날이 밝자 덕파리는 사또의 비리 문서를 가지고 포도청 종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게 덕팔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것인가? 그야 자네는 높은 벼슬에 있으니 내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어허 이 사람,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자네가 아니었다면 그날 나는 산에서 벌써 죽었을 것이네. 그러니 우리 사이의 벼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네. 언제라도 찾아오시게. 오늘은 우리 고을 사또비리를 가져왔네. 이것을 보고 자네가 알아서 해주시게. 포도청 종사관은 덕파리가 가져온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비리 문서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었지요. 아니 이렇게 많은 증자들을 어떻게 구한 것인가? 사또가 뒷배를 봐준 왈패두목에게서 받은 것이네. 그렇군. 내 곧바로 조사를 해보겠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니 사또와 왈패들은 포도청으로 죄다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왈패들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덕파리는 사또를 통해 왈패들을 잡아들였고 또 사또는 왈패들을 통해 잡아넣었으니 그 수가 가히 기발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되었소. 사또와 왈패들은 죄다옥에 갇히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정말이요? 정말 모두 옥에 갇힌 것이요? 그렇소.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과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사또와 왈패들이 모두 옥에 갇혔다 하니 이제 근심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일을 덕파리가 해주었으니 과부는 덕파리가 무척 고마웠고 또 덕파리가 더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덕파리 총각.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왜 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나는 이곳에서 덕파리 총각하고 같이 살 것이요. 아니 부인께서 어찌 이런 산속에서 산단 말이요? 덕파리 총각은 내가 싫은 것이요. 아니 싫다니요. 내가 어찌 부인을 싫어할 수가 있겠소. 단지 내가 부인을 언감생심 여인으로 볼 수가 없는 탓이지요. 아니 그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신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내 알몸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이란 말이요?
그렇지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 하차는 지가 어떻게 양반인 마님을 여인으로 볼 수 있단 말이요. 그제서야 과부는 덕파리가 왜 자신을 피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과부는 덕파리가 더욱더 믿음이 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덕파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덕파리 총각, 내 서방이 되어줄 수 있겠소? 이 세상에 덕파리 총각 같은 사람은 또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내 서방이 되어주시오. 과부와 덕파리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인의 알몸을 봤으면 책임을 져야지. 암 책임져야 하고 말고. 어찌 사내가 그리 무책임한 것이야. 사실 덕파리도 과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과부를 넘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과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니 덕파리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인께서 그리 말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속으론 좋아했으면서도 천한 신분 때문에 입도 번긋할 수가 없었어. 이제는 나도 마음 놓고 부인을 사랑하겠소이다. 그리하여 과부와 덕파리는 과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조촐하게 약식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덕파리 총각, 사실 오늘 밤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총각이 자고 있을 때 고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손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 큰 것은 처음 보았소. 어허 그랬단 말이요? 사실 이놈은 아직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어떨지 모르겠어. 하지만 각오는 해야 할 것이요. 그날 밤 어땠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요. 황천가는 열차가 불이 날 정도였답니다. 옛말에 당랑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엿본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이 어두워 뒤따르는 화를 생각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랍니다. 바로 사또와 왈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